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농지법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농지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정말 헷갈린다. 난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농지법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농지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94년도에 공표를 했었죠. 그래서 2년 동안 뭐 이제 계도 기간을 좀 가졌겠죠. 그리고 시행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취득한 사람은 농지법 안 걸리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전에 취득한 사람은 농지법 안 걸립니다. 그래서 1995년이나 94년도에 그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농지법에 안 걸립니다. 도대체 축사나 온실 창고로 준공해주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단속인가요? 농지법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없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농지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 6조에 보면 농지는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배를 하면 이제 농지법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농지를 구입할 때는 여러분 농취증이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우리가 제출을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고 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는 잊어먹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신청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농지를 쓰겠다,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농지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위반했다는 게 바로 이제 농지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96년 전에 취득을 하고 축사를 짓고 자녀 부지는 98년도에 아내한테 증여했습니다. 그럼 괜찮지요? 그랬는데 정답은 안 괜찮습니다. 아내는 농지법에 걸립니다. 자, 농지는 그 전에 구입을 했어요. 우리 식구가. 모두 뭐 우리 가족이 열심히 농사를 뭐 한 40년, 50년 지었어요. 평생. 그리고 창고를 진 다음에 자녀 부지가 있어요. 왜 여러분 뭐 한 800평 토지면 한쪽 창고 짓고 나머지 또 창고 안 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못 앉히니까 아내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한 연도가 농지법이 생긴 96년 이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내는 농지법에 걸립니다. 자, 농지법에 걸려 있으면 훼손지에 접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훼손지에 접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지에 접수가 안 되는 걸 우리 주민들이 빨리 남양주 씨한테 부탁을 하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로 얘기를 했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농지법이 있어요. 농지법. 농지법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률로. 그 다음에 농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한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 애규가 있습니다. 농지법 애규. 농지법 애규는 농림축산부에서 만든 애규죠. 그러니까 농지법은 국회에서, 농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농지법 애규는 농림축산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훼손지 정비 사업은 하남, 구리, 남양주 뭐 이쪽의 얘기니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뭐 농지법이나 시행령이 아니고 농림축산부에서 만든 애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규에 있는 조항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농지 그 처분 명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해야 되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애교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게 저는 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뀌긴 바뀌었어도 늦게 바뀐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농지법이 걸려서 계속해서 착착착착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이 딱 나왔는데 모두 다 출발했는데 농지법 걸린 사람들은 못 출발을 하고 있어. 접수가 안 돼.
저거 바꿔야 돼. 그러면서 3개월, 4개월, 1년 걸리면 우리는 고스란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훼손지 정비사업이 접수가 되면 개특법처럼 농지법도 소멸되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목장농지입니다. 저도 걸리나요? 목장농지는 안 걸립니다. 농지는 전답과, 그러니까 밭과 논과 그리고 과수원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지가 아닙니다. 목장농지는 잡종지도 아니고 창구용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때 보면 전답, 과, 창, 목, 잡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이나 잡이나 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걸리고 전답, 과는 농지기 때문에 걸립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줬는데, 농지법 이행강제금 산출은 개특법에 비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개특법은 뭐 고를 올렸으면 뭐 표준시가에 뭐 50%, 중궁이 떨어진 상태면 30%, 뭐 막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아주 쉬워요.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공시지가의 20%, 공시지가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죠. 농사를 안 짓는다고 공시지가의 20% 매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농지법이에요. 500평 토지에 컨테이너 3개를 놓아서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500평 토지에 컨테이너 3개를 놓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뒀다.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에 걸리죠. 400평은 모두 작물을 심었어요. 400평 모두 갈아엎고 거기다 뭐 콩이나 뭐 배추를 심었어요. 그럼 이제 컨테이너가 놓았던 곳은 뭐 예를 들어서 임대 계약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는 위반을 했다. 그럼 개특법처럼 위반 평수만 이행강제금 내면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억울하게도 100평을 위반했어도 500평을 모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특법처럼 뭐 주차장 포장한 거 평수 재고 이런 게 아니고, 농지법은 필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500평 중에서 100평만 위반했다고 해서 100평만 뭐 공시지가의 20%를 받는 게 아니라 500평에 대한 어떤 20%를 받습니다. 네. 필지별로 부과한답니다. 자, 농지법이 걸리면 단속 절차를 알고 싶어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해줬는데, 회비 안 내신 분들한테 이런 정보 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 국대 회비 꼭 내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농지법을 걸리면 매년 가을에 농지법 그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이제 그 농지 처분 의무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분 명령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순서는 청문회, 의무 기간, 명령 기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의무 기간은 1년을 주고 명령 기간은 6개월을 줍니다. 의무 기간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명령 기간은 원상복구를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처분 의무기간, 명령기간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처분 의무기간에 있는지 명령기간에 있는지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분 의무기간에 그 원상복구를 하면 풀려나죠. 풀려나는데 완전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 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농지법에서 완전 탈피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농지법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회에서도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해주는데, 농지법 소송은 협회에서 깊숙하게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관여를 하지 않았더니 변호사분이 뭐 직접 밴드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변호사 아는 분이 와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그래서 밴드가 완전히 무슨 소송에 뭐 영업장으로 밖에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변호사와 직접 연결을 해준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우리 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 3분을 아주 친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단독으로 변호사를 밖에서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 국대에 있는 많은 운영자들도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답답해합니다. 뭐 좀 혼자 하려고 막 변호사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전화하면 당연히 한 명이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좀 비싸지겠죠. 아주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서는 뭐 10명, 20명 모아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개인이 소송 인원을 모집해서도 안 되고 변호사가 직접 모집해서도 안 되는 게 우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모아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공지를 해서 모아서 협회에서 모임을 갖게 합니다. 그때는 변호사가 오지 않고요. 주민들만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우리 협회 운영자들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표를 뽑고 주민들끼리 서로 반장을 뽑고 그 반장이 변호사와 같이 서로 상담을 하죠. 미팅을 하죠. 변호사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변호사의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로 변호사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단체 소송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느 사람이 능력 있고 어느 사람이 저렴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우리 국대의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우리 협회가 무슨 어디 소송 가지고 주민들이 답답한데 변호사들 끼고 장사한다 이런 느낌 들지 않도록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분들이 집회나 행사에 오셔서 가끔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기부 내주신 적은 있었고요. 따로 저희들이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대행료를 받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깨끗한 국대 여러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여러분 제 이름 옆에 구독 있습니다. 그거 꼭 눌러주시고요. 한 번 누르신 분은 뭐 안 눌러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이 눌러도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로그인을 해놓으면 좋은 게 있죠. 구독을 눌러주면 제가 밴드에 공지를 하지 않아도 제가 그냥 영상 올리면 구독해서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손가락 위에 돼 있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꾸 외부에 노출이 되지요. 이렇게 구독을 눌러달라고 자꾸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면 지금은 10만원짜리 그냥 캠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그때는 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방송국을 만들어서 한번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분들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같은 이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뭔가 도움이 되고 또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드는 게 우리 국대의 꿈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밴드 리더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